여러분들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국내 상황입니다. 이제 안보는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체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애들 사이에도 야 너 장기는 괜찮냐? 뭐 어디 으슥한 데 있다고 뭐 납치당한 거 아니야? 인신매매 당한 거 아니야? 장기는 괜찮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요, 중학교 애들이. 저도 이제 밤에는 저희 딸을 어디인가에 이렇게 뭐 갔다 와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 새벽 11시에도 뭐 밖에서 이제 뛰려면 뛸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안보는 이제 원래는 안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내 몸에 총칼이 박히기 전까지는 체감을 못 하는데 이제 체감이 됩니다. 안보가 위험하다. 그 다음에 경제요. 경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체감 못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달에 벌어서 다음 달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경기가 안 돌면 굉장히 힘듭니다. 바로 체감이 됩니다. 이게 위험하다. 저는 개인 치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치과가 중간 이상은 갔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잘 된다면 잘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다른 병원이 힘들 때도 저는 이제 한 자리 오래 있었고 충성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꽤 버텼었는데요. 이제는 9월, 10월 요 두 달은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제가 이달에 수익이 없는 적자가 나는 달이 생겼다고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게 앞으로 계속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배당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배당주를 고려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없으면 배당주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버는 돈이 수익이 마이너스다. 직원도 월급 주고 병원 월세 주고 그 다음에 병원 대금들 재료값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죠. 자, 세금 문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세금 내고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치과 의사들도 있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가격 저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요, 환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합니다. 그거 하지 뭐, 거의 지금 하지 뭐 언제 하겠어, 하지 뭐, 이런 치료를 하는데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커다란 치료는 못하고 보험되는 치료보다 약간 더 상위에 있는 거, 약간 더 비싼 거, 이런 것들이 치료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상심리에 기반할 수도 있는데 뭐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지금 이 커다란 건 못하니까 조금 돈이 들기는 드는데 너무 그런 거 말고 약간 더 비싼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건강보험치료, 보험치료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도 건보는 적자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죠, 나라가. 지금 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올 한 해만 고액 세납자
2,800명 정도인가가 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액 세납자 한 명은요, 일반적인 세납자 100명보다 훨씬 돈을 많이 냅니다. 일반적인 납세자 100명보다 고액 세납자 한 명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요. 몇 억씩 내는데 몇 억보다 더 내죠. 뭐 10억 넘게 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2,800명이나 떠났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나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못 버텨서 나가고,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자유도 제한되고, 나라 완전히 망하기 전에 빨리 엑시트하자. 주정차 위반 주식으로 치면은 막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죠. 지금이라도 손절하자.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힘을 얻어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빨아먹고 있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누구 같은 사람들 때문에요? 전 치과의사고 작년에도 낸 세금이 많습니다. 이런 고액 세납자들은 힘든데, 저도 세금 때문에 힘들거든요. 세금이 나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 유튜브 찾아보면 어떻게든 절세를 어떻게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요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좌파 정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나? 저는 있는 게 놀라운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 저항은 엄청나게 심해졌고, 원화 가치는 폭락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몰립니다. 주식으로 몰립니다. 원화를 지키지를 못해요. 지금 화폐 가치를 지키지를 못하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립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가는 거 좋아요? 일단 오르니까 좋아요? 그 전보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넣는 것도 많고요.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되냐? 아니요? 관세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거는 아닌데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데? 국민들 돈도 있죠. 지금 원화 가치가 방어가 안 되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중국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중국 애들이 뭐 그냥 공짜로 돈 넣어줘요? 그거 다 기업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화 가치는 방어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미국 주식 아니에요? 미국 주식. 저희 와이프도 그럽디다. 지금 원화 가치 계속 떨어지는데 난 달러로 돈 받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공부 조금만 해보면 지금 원으로 돈을 받을래? 달러로 받을래? 달러로 받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 주식에 돈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국내 주식도 꽤 많이 들고 있었는데요. 지금 코스피 막 오를 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저 주식을 잘 파는 사람이 아닌데 국내 주식에서 이제 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니 빼라. 코스피 오르는데 너 정말 뺄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무섭습니다. 지금 코스피 오르는 게 정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러다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확 베네수엘라 그랬다 그러네요.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팔보다 뭐하다. 네팔은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위 타락한 정부를 다, 타락한 저기 공권력을 다 물리적으로 해체시켜 버렸죠. 왜 우린 그거 안 하냐고. 얘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아직까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극도의 가난한 속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근데 물은 끓어오릅니다. 지금 물은 끓어오르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그때가 물의 온도가 한 20도쯤 됐다면 지금은 한 60도쯤 돼. 아직 100도는 안 됐지. 안보, 경제, 실물 경제 좀 엉망진창이죠. 저 같은 사람도 걱정을 할 정도니 엉망입니다. 정치는요. 검찰은 왜 해체했대? 뭐 검찰공화국이야, 검찰공화국은. 근데 검찰에 있어서 불편한 거 한 개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무슨 검찰공화국이야, 검찰. 죄 지은 사람들이랑 검찰 불편해야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검찰을 불편할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얼굴 볼 일도 없는데, 검찰이랑 얼굴 볼 일도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이랑 얼굴 볼 일 없이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뭐 어쩌다 한번 볼 일이야 있겠지. 이상한 소송 같은 거 휘말려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볼 수는 있을 수 있죠.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검찰 볼 일 없어요. 검찰이 뭐. 근데 그 검찰청은 억지 춘향으로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검찰들이 담당하던 문제 해결은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나? 지금 경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될 겁니다. 아직 절반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버티고는 있는데 사람들의 물의 온도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개구리들 중에 똑똑한 개구리들은 튀어나갔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 속에서 삼켜지고 있는 개구리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튀어나갔거나 최소한 대비책이라도 마련하고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39위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여권 파워 11위. 여권 파워는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한국 여권 드리면 일단 패스가 안 된다는 거죠. 정치부의 부패, 그다음 언론 통제, 그다음 개인 자유의 탄압, 이런 것들이 자꾸 섞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갈 때 이제 굉장히 여권 파워가 떨어지는 국가 됐어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난 신기한데 뭐 하여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법 있어요. 한 10명이 얘기하면은 3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밥값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비싼 밥을 먹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밥값이 10,000원이 넘는다 그래도 뭐 10,000원 넘는 밥인가 보지,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먹고 말아요. 근데 요새는 제가 밥값을 걱정을 합니다. 이게 좀 비싼 것 같은데. 직원들이 없어서 문제였지 많아서 문제였던 적은 없었는데, 야, 직원들 급여를 다 못 주면 이거 직원을 해고해야 되나? 노는 시간은 많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행동하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요. 나중에 사람 없을 때 아실 거든. 근데 요새는 진지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아직 텀이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 적자가 2달, 3달 누적이 돼버리면 결단을 해야겠죠. 사람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볼 정도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정신 못 차린 그런 부류, 속된 말로 대가리가 깨진 그런 부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정신을 차리고 있을 거고 한데 주변에 이런 얘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극우라고 하면 네가 극자지 이 새끼야.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 피부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어제도 어젠가요? 갑자기 부동산 대책을 또 얼토당토 안 한 거를 전 서울시를 대출 규제를 해버리는 전 서울시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규제해버리는 희한한 법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중국 애들한테는 괜찮고 이 업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알 것 같은데 입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 조심하시고 먹고 사는 걱정도 하고 실제 목숨도 걱정을 하셔야 될 만큼 심각하다.